에너지 그러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이런 게 떠오르고 이런 거 떠오르죠. 에너지 음료 뭐 이런 거 떠오르고 에너자이저 이런 것들 백만스물하나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이제 저 같은 기계공학자 입장에서 에너지는 되게 분명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줄이 일의 단위거든요. 줄 J로 표현하고요. 동력이란 또 뭔가 그러면 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력은 보시면 와트라고 얘기하고 줄 나누기 초로 표현하죠. 저 같은 공학자들이 일을 얘기할 때는 제가 벽에다 손을 대고 아무리 힘을 줘서 밀어도 일을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줬으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였으면 일을 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걸어가고 있으면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거죠. 그죠? 제 다리에 힘을 줘서 제 몸뚱이를, 이 무거운 몸뚱이를 옮겼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만 일이라고 부르고 그걸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거 제 옆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응가를 하고 하면서 평상시에 내고 있는 에너지 양, 동력의 양은 75W에서 100W 사이라고 합니다. 백열전구보다 못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 정도 열량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분 보시면 2574W를 내세요. 말 3.5마리 정도의 파워를 한 번에 내시는 분과 저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너무 다행인 건 이분은 이제 한 10초 동안 낸대요. 그런 힘을. 그러니까 보통 평균 인간은 뭐 여기 저 아까 비유 주셨지만 앞에 계신 분들도 별 따를 바 없다는 거. 100W 정도 내고 계신다는 거. 보통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거든요. 야생에서 저희 인간이 원시시대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저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런데 먹었으면 쥐나 아니면 사체? 호랑이가 뜯어먹다 간 거? 그런 거 가서 파먹다가 배탈이 나든지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였던 인간이 지금 여러분 마트 가셔서 이렇게 도륙을 한 거 갖다 구워 드시잖아요. 그 지경까지 어떻게 왔을까? 실은 이것 때문이죠. 인간의 기능은 음식을 소화하듯이 다른 힘들, 에너지들을 막 융합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너무나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을 발견한 게 당시 인간한테는 되게 복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 불, 그러면은 공학자들이 봤을 땐 열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허거. 나무 뿌리나 이런 거 파먹다가 불로 지져봤더니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고기 좀 오래돼 보이는데 불로 지져봤더니 먹어도 배탈이 안 났죠. 그죠? 이거 불을 제2의 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위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뇌 기능도 되게 커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불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뭔가 가열해서 익히는데 열 에너지가 쓰였고 또 한 가지는 빛 에너지가 있죠.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좋게 했었고 이게 그 몽골의 게르인데 음막 만들어 놓고 안에서 불을 피워서 난방을 했죠. 근데 여러분 불 갖고 인간이 딱 거기서 멈췄으면 인간이 지금 80억이 넘나요? 이 정도까지 전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자동차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그 모든 게 불에서 왔어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도 60% 이상은 다 불의 힘에 기대고 있죠. 다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쓰고 계신 거죠. 저 같은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짓을 한 게 기계공학자들이 한 성과 중에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막 불이 번쩍번쩍한 거를 뜨겁고 빛이 나는 걸 움직이는 에너지로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야 한데 먼저 그 짓을 한 사람이 1700년대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장치를 만들었죠. 증기기관이라고 해서 보통 제임스 와트 떠오르시는데 제임스 와트는 토머스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을 고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고쳤는데 너무 천재적인 분이라 토머스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의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서 이분이 잠식했던 시장을 일거에 다 엎어버려서 영국에 가면 제임스 와트 동상만 있는 거죠. 당시에 불 에너지를 만드는데 주 에너지 원이 됐던 건 석탄이었거든요. 나무 쓰다가 숲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석탄을 파들어 갔는데 표층에 있던 석탄 다 써버리고 지하에 들어가니까 석탄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도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600m가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말을 끌고 가가지고 수레로 펌프질을 한 거예요. 말을.
근데 계속 물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말값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섰고, 이거를 해결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당시 로얄 소사이어티, 지금 막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 핵심 문제가 탄광에서 물 퍼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한 장치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 석탄으로 불을 떼는데 그 땅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끓여요.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로 실린더 속에 수증기를 잔뜩 채웠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차가지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찬물을 갖다 확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가 전부 진공 상태가 되겠죠. 진공 상태가 되니까 외기압 때문에 피스톤이 끌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으로 열 에너지에서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업적으로 활용된 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 가져왔죠? 산업혁명을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실은 그리스 시대에 있던 초기 가스터빈의 어떤 컨셉이 들어간 그런 모델입니다. 에어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안에 불을 막 이렇게 지피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던 수증기가 타서 사이에 관으로 들어오고, 이 구체 내로 들어왔던 가스가, 수증기가 여기로 나오는 노즐로 막 분사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겠죠. 똑같아요. 열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꾼 사례죠. 근데 보시면 저거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신기방기한 이런 어떤 물품으로 쓰였던 거고요. 근데 1500년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모나리자의 다빈치, 스케치를 보면 스모크잭이라는 이름의 또 물건이 나온대요. 근데 이건 좀 보고 빵 터졌던 게, 이건 그걸 조금 다른 사람이 다시 그린 것 같은데, 막 뭘 태워서 이제 연기를 내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막 올라가면서 여기 있던 팬을 막 돌려요. 돌리면 이게 회전되겠죠. 회전되면 여기 이 기어가 직교로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회전하겠죠. 회전하면 이게 회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 이거 뭐 기록은 못 봤는데 전기를 봐도 스케치에 끝난 게 되게 많다고, 그래서 뭐 스모크잭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터바인의 그런 어떤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이탈리안가의 브랑카라는 분이 스탬프밀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든지 가스를 불어내가지고 바퀴를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연결된 구조상 얘가 같이 돌게 되고요. 뾰족하게 나온 거를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 방아 모양으로 돼 있던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찢는 거예요. 손으로 하든지 뭐 말로 하든지 소로 하던 거를 열심히 불만 떼주면 알아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가스터바인의 기본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대기 중에 일기압하에서 불을 막 떼서 가스가 막 이렇게 비산되고 확산되는 그런 밀도가 좀 낮은 가스들을 열심히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면, 현대인들은 아주 똘똘해가지고요. 여기는 압축기라고 불러요. 회전하는 날개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계속 압축을 하는데요. 기존 일기압의 30배까지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점점점 목이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여기 연소기라는 데 가면은 거기다가 기름이나 가스를 뿌려줘요. 뿌려주고 불을 딱 붙여버리면 펑 하고 이제 크게 불타기 시작하고, 공기들이 팽창해서 운동 에너지를 미친 듯이 갖고 튀어나갈 곳을 찾을 때 터바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터빈. 이게 팬 날개들이고요. 그 날개를 통과하면서 터빈을 실컷 회전을 시켜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남은 가스들은 배출이 됩니다. 압축기는 얘가 돌면서 일을 해줘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압축기는 터빈이랑 축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여기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화석 에너지가 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크게 높이고,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서 압축기도 회전시켜주고요. 그러고도 회전력이 남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갖고 뭘 할까요? 여기다가 발전기를 달아놓으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복합화력발전소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복합화력발전소에는 무조건 가스터바인 엔진이 들어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가스터빈은 가동하다가 멈췄다가 아주 쉬워요. 이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나오고 터빈 충분히 돌리고도 남은 공기 에너지들은 뒤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 엔진이 앞으로 나가요. 어디 달릴까요? 비행기 날개 밑에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 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밑에 싹 쳐다보시면 거기 그 터보팬 엔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든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가스터바인 엔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기계식 에너지로 바꾸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펑 터져서 뒤로 막 튀어나오죠. 근데 터빈의 회전력을 충분히 하고 뒤로 빠져나오는 가스의 속도를 줄이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용 가스터바인이 되고요. 터빈을 조금 적게 돌려서 컴프레서 정도만 돌리고 뒤로 막 분출하는 데다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 제트 엔진이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절개 놓으신 거 보시면 다 쇳덩이로 만들었는데 여기로 뜨거운 가스가 나와서 날개를 치고 일로 들어갔다가 뭐 또 저쪽으로 뭐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이 날개를 회전시킵니다. 근데 참고로 홍보 말씀 드리면 과천과학관에 그 발전소에서 가져온 가스터바인 터빈을 전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그것만 40톤이거든요. 날개가 10여 톤이에요. 10여 톤짜리 쇳덩이를 공기의 힘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전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실제 더 확대해보면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스의 온도를 열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하고 싶은 거는 연소를 시켜가지고요. 연소가스의 온도를 최대한 높일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너무 높이면은 그 질소랑 화학반을 일으켜서 낙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 산성비 내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온도를 조절은 좀 하지만 어쨌든 1900도 막 1800도 몇백도 막 이렇게 해서 가스터바인 만들었다고 외신에는 계속 터져 나와요. 문제는 쇠는 1500도 기껏해야 거기서 녹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여기가 날개 표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날개 안쪽이고 이게 날개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뜨거운 가스가 막 지나가는데요. 날개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연소기로 안 넣고 바이패스 시킨 다음에요. 이 밑에 그 날개, 그 가스터바인 날개 안쪽에서 이렇게 불어넣어줘요. 불어넣어서 얘가 들어오다가 조그만 홀들을 날개 표면에 뚫어놓으면요. 그 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쇳덩이로 된 날개 표면에 막을 형성해요. 차가운 공기 막을 형성해요. 뜨거운 1900도짜리 공기가 닿지 않게. 쇳덩이 날개가 돌고 있긴 한데 실제 뜨거운 가스가 만나는 건 쇠가 아닌 거죠. 차가운 공기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필름 쿨링이라고 해서 막냉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술을 써서 터빈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아까 그렇게 잘 빠진 날개는 그 온도가 좀 낮아졌을 때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주 뜨거운 부분에 쓰는 날개인데 레이저로 그 금속에다가 구멍을 여리저리 뚫어서 이거는 다 공학적으로 실험해 본 거예요. 그 공기가 일로 나오고 절로 나오고 했을 때, 예, 이 날개가 보호가 된다. 그게 다 설계 자료예요. 예. 근데 심지어 그 공기를 이렇게 막냉각을 하게 해놓고 나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이 날개를 단면을 쫙 잘라봤더니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유로라고 하죠. 이렇게 패시지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냥 구멍으로 뿅 나오게 해놓은 게 아니라요. 그 차가운 공기가 충분히 안에 있는 뜨거워진 금속을 다 식히고 나오게 알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준 날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다 만들어요. 지멘스, 제너럴 일렉트릭, 미쯔비시, 한살도,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이런 데들이 다 만들고요.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대학 때 발전사에 인턴십을 한번 갔었거든요. 몇 주를 갔는데 거기 분이 얘기해 주는데 그 발전용 터바인 엔진이 깨졌는데 깨지면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나? 하여튼 그쪽이랑 계약상 어떻게 돼 있냐면 깨진 현장에 한국의 기술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미국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지니어도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테크니션들 그냥 고치는 그 사람들 5명 정도를 한국 돈으로 전부 다 모셔서 5성급에 넣어드려야 되고 그분들 오실 때까지 현장에 아무도 접근하면 안 돼요. 저거를 그분들이 와서 새 제품으로 간 후에 깨진 부품 하나까지도 전부 다 수거해서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건 물론 이제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정도로 이 기술이 거기에 있는 설계인자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방인데도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래서 너무 비참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수십 개가 한열이 수십 개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요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돼요. 보시면 이 고압단이라고 해서 공기의 그 어떤 밀도가 아주 높을 때, 볼륨이 작을 때는 한 10cm? 뒤로 가면 갈수록 얘가 팽창하거든요. 열 에너지를 다 전달해주고 팽창하는데 그때는 뭐 엄청 커져요. 한 뭐 30cm, 40c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단으로 다 제가 찢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너무 웃기죠? 만약에 그걸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안 판대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경쟁도 있겠지 하는데 실은 나름 이 정도면 담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미쯔비시랑 제너럴일렉트릭 거, 롤스로이스 거 뭐 이런 게 조금 같이 섞여 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것조차 끌려다니는구나 우리가. 그리고 거기 아시다시피 발전사들은 쓰는 돈은 대부분 세금이죠. 이거 독립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했는데 2년 전인가에 두산중공업에서 한국 가스터바인을 국산화시켰습니다. 이제 출고식 때 그 전 정부 대통령님이 직접 가셨어요. 박수 치시고 직원들 다 격려하고. 근데 저는 그 이 뉴스 보고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일산에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처음 쓰는데 고장 많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거니까 넣고 꾸준히 계속 돌려봐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에 저희가 뭐 미국 사람 불러다가 우선금 넣어줄 필요 없이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들이 가서 대응을 하고 계속 배워갈 테니까 제발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건 뭐냐면요, 거기에 뿌리는 연료를 수소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퓨어해야 돼요. 99% 이상 돼야 연료전지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정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차세대 에너지 맞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재밌는 건 가스터바인에 들어가는 수소는요 그렇게 농도가 순도가 높지 않아도 타요. 어차피 불태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갔던 태안 복합화력 거기에 이쪽 두산 분들이 와서 뭐 작업을 막 하고 계시길래 저분 가져올 때 수중 받을 때 저분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수소와 가스를 섞어서 혼소 발전이라고 해가지고요 1단계로 그걸 섞어가지고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화석 에너지 비율을 줄이려고. 나중에 순수 수소로 태울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융합 에너지보다 이게 더 실현성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핵융합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아는 바로 핵융합연구원에 있는 후배들 막 이렇게 물어보면 형 아직 그거는 뭐 4, 50년 더 있어야 돼요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손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스터빈 기술이 국산화됐다는 게 되게 저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고요. 세계에서 5번째였나 7번째였나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